자, 오계신 배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배신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탐스러운 물리2로 만나는 29강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생각해 볼 내용은 전자기 유도에 관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 물리2에서 교류, 그 다음에 RLC 회로까지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전자기 유도를 공부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물리1 과정에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코일하고 자석의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서 결과론적으로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전자기 유도야말로 인류의 혁명을 가져다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에 열심히 모니터 앞에 앉아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전기 에너지가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 우리가 만약에 조선시대에 살았다 그러면 EBS 강의도 들을 수 없고 그냥 불 끄고 잠을 자셔야 되겠죠. 자, 아무튼 오늘 공부할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전자기 유도에서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능력을 유도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도 기전력에 관한 내용들, 특히 렌치의 법칙과 패러데이 법칙, 그리고 디귿자 도선에서의 결국 우리가 유도 기전력 V는 이꼬르 마이너스 BLV라는 것들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 이제 물리2에서 이제 기가 막힌 게 하나 나오는데 코일이 하나 있었을 때의 자체 유도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자체 유도 기전력 이거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회로에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코일에 자기장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기장이 만드는 것에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 그래서 자체 유도 기전력. 자, 그다음에 전압을 바꾸어주는 장치를 변압기라고 공부를 했었는데 이 상호 유도를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코일 두 개가 등장한다 그러면 에브리바디 상호 유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도 기전력 같은 경우에는 물리1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봐 주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자체 유도와 상호 유도에 관계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탐스러운 교재로는 153쪽부터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도 기전력에 관한 내용들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도 기전력에 관한 내용들이 첫 번째로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이 되는데, 유도 기전력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코일하고 자석의 상대 운동으로 인해서 결국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것이 바로 전자기 유도 현상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등장하는 거, 우리 이 자석, 요 자석 그냥 보시면 됩니다. 요 자석 선생님이 이제 강하게 하려고 두 개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N극, S극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자석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항상 이 엄청나게 많이 감겨져 있는 코일에서 이렇게 선생님 두 가닥을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생님이 여기다가 자석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전자기 유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생기는 유도 기전력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이제 이 에나멜 선을 또 나이타를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그을려서 벗겨냈어요. 여기 끝에다가 꼬마 전구를 연결하게 되면 이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바로 선생님이 넣을 때 그리고 뺄 때 그리고 넣었다 뺐다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해 주셔야 되죠. 근데 만약에 넣고 가만히 있다, 그 다음에 들고 가만히 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능에 겁나게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거죠. 자,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정확히 잡아주실 건데 이것들이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자석과 코일이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되면 유도 기전력 안 생긴다는 것이죠. 만약에 움직이는데 위아래로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을 딱 봅니다. 이 코일하고 자석이 상대적인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전자기 유도에는 우리가 역학 시간에 열심히 공부했던 그렇죠, 관성의 원리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전자기 유도를 관성으로 다시 한번 해석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물리2까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은 논술로 대학을 가겠다라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로 이 전자기 유도를 관성하고 여러분들이 연결시켜 가지고 이해할 수 있냐, 물리학의 세계에서 그게 이해가 되는가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자료를 보면서 선생님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선생님이 방금 전에 클로즈업 해가지고 우리 보여드린 것이 바로 이 코일하고 이 자석의 운동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전류가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요 검유계라는 것이죠. 전류계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요 검유계인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왼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준점 0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항상 기준이 되는 거 여러분들 아하 선생님 이제 렌츠의 법칙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전자기 유도라는 것은 자석이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무슨 운동? 상대적인 운동. 자석과 코일의 상대적인 운동으로 인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기전력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이 기전력이라는 것은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꼬마 전구가 건전지 하나가 생긴다라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전력을 전자기 유도 때문에 생긴 기전력이다. 그래서 유도 기전력이라 그러죠. 유도 기전력. 그래서 유도 기전력의 단위는 힘인 줄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볼트라는 단위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선생님 이 그림을 여러분들 또 보실 때에 선생님 여기에 있는 코일에 해당하는 것은 이거랑 똑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을 다른 작은 코일을 가지고 와서 스위치를 닫았다 뗐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위치를 닫게 되면 자기장이 생기죠. 스위치를 떼면 자기장이 사라지죠. 마치 자석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이처럼 전자기 유도라는 것은 자석과 코일 또 코일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이때 다른 쪽 코일에서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 이게 바로 전자기 유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물리 1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중요한 자료 우리가 프레시 자료를 통해서 전자기 유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을 봅니다. 여러분들 자석하고 코일 둘 중에 하나가 상대적으로 움직여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로 꼬마 전구에 불을 켤 수 있고 우리 카메라에도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게 바로 전자기 유도죠. 자, 그러면 주어진 자료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준비된 자료는 검유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코일인데 이 코일을 딱 선생님이 원형도선에서 한 가닥 감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AD님이 크로즈업 된 상태에서 아주 좋아요. 오늘 화면이 아주 잘 봤네요. 이걸 흔들어 주세요. 잡고 그런 식으로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겁나게 빨리. 겁나게 좋아요. 엄청 게임을 많이 하셨어요. 이분이. 여기 보시면 바늘대가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아하 선생님 이게 교류가 만들어지는구나. 자, AD님 지치셨죠? 자, 우리 방향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향을 바꿔주면 N극 S극 자기장의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 시작. 자, 그래서 계속 흔들어 주시면 결과론적으로 아하 선생님 이제 N극과 S극의 자기장의 방향 즉 자석의 방향을 바꿔주니까 아하 바늘대가 오른쪽으로 먼저 가던 게 왼쪽으로 먼저 갑니다 라는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제가 두 번째 프레시 자료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의 자석 역할을 작은 솔레노이드 코일이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이 작은 코일을 넣었다 뺐다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스위치를 닫았다 뗐다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건데 여기에 있는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왼쪽 편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스위치를 닫았다 뗐다 반복할 때에 자기장이 생겼다 안 생겼다를 하게 되면 결국 요 코일에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바늘 우리 검유계의 바늘을 잘 보시면서 우리 또 AD님이 힘차게 스위치를 닫아 보겠습니다. 자, 왼쪽 갔다 왔죠? 자, 떼 보겠습니다. 오른쪽 갔다 왔죠? 그러면 이제 AD님이 무엇을 하셔야 되겠어요? 넣었다 뗐다를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위치를 닫았다 뗐다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으니까 결과론적으로 유도 전류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도 전류는 어떤 형태냐? 스위치를 닫았을 때하고 뗐을 때가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교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자기 유도를 통해서 얻어진 전류는 교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유도 전류의 방향을 결정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렌츠입니다. 그래서 렌츠의 법칙을 우리 함께 자료를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익히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원에서도 보셨던 이 자료 굉장히 중요하니까 선생님과 함께 생각을 해보죠. 자, 중요한 것은 N극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N극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관성 법칙을 작동시켜라라는 것이죠. 관성 법칙을. 이 세상은 처음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 N극 자석이 쫙 코일 속으로 다가올 때 이 N극 자석이 다가올 때 N극 자석이 다가오게 냅둘 거예요? 막을 거예요? 막겠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생깁니까? N극이 생깁니다. 아하, 선생님 들어올라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하네요. 그래서 N극 방향을 우리가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질러주시면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그렇죠. 전류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B에서 시험에 무조건 나오죠. B에서 검육의 G를 지나서 A로 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때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 N극이 가려합니다. 가려하면 너 가지 마라 이제 와서 좋았었는데 너 왜 가려 그러냐. 이 N극을 잡으려면 여기가 무슨 극이 돼야 될까요? S극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요 위에 S극 아래쪽이 N극이기 때문에 역시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으로 아랫방향으로 질러주시면 유도 전류의 방향을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아하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A에서 G를 지나 B로 가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이죠. 이때 선생님 요 1번 그림과 똑같은 상황은 어떤 것일까요? 요 4번 그림이 되겠습니다. 4번 그림과 3번 그림을 선생님이 설명할 테니까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긴장 푸시고 이제 S극이 다가오려는 것이죠. S극이 다가오. 그럼 S극이 오는 것을 냅둘 거예요? 막을 거예요? 막아야 돼요. 그래서 위쪽에 S극이 생깁니다. 항상 방해가 핵심이 되어집니다. 방해가. 우리 EBS 칠판이 또 철이죠. 철.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이 N극이 되니까 이렇게 질러주시죠. 그래서 선생님 중요한 거 2번과 3번이 유도 전류의 방향이 같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과 1번의 형태가 S극이 가려하기 때문에 N극을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N극이 되겠죠. 그래서 1번과 이렇게 3번의 형태가 같은 꼴로 나타내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우리는 이름하여 무슨 법칙이라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게 바로 유도 전류의 방향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표시해준다. 요걸 바로 렌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이 요 검육의 대신에 여기에다가 꼬마전구를 설치해놨다. 그러면 꼬마전구가 엄청나게 밝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당연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에 생기는 유도 기전력, 여기에서 생기는 유도 기전력이 커지면 된다. 그래서 우리 ohm의 법칙 써볼까요? I는 R분의 V. 여기에서 흐르는 전류는 유도 전류. 그리고 여기 있는 꼬마전구의 저항값은 일정해. 그러면 이 V가 커야지만이 I가 커질 거 아니에요? 이 V를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도 기전력의 크기라는 것은 마이너스 N, everybody,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이때 겁나 중요한 거 바로 이거죠. 이 마이너스는 뭐 한다? 방해한다라는 것이죠. S극이 가려 그러니까 S극이 못 가게, S극이 들어올라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그래서 이 마이너스에다가 뭐라고 쓰면 되냐면 방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N은 뭘까요? 요 N은 코일을 얼마나 열심히 감았냐. 가문수가 되겠습니다. 가문수. 그 다음에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는 시간에 따라서 자기력 선속의 변화량.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한 방에 빨리라고 쓰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에 따라서 빨리 변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많이 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방해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게 이름하여 무슨 법칙이다? 패러데이 법칙이다. 그래서 시험에 유도 전류의 방향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결정해 준 것은 렌치 법칙.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결정해 주는 것은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물리2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이 델타 파이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델타 모네스 BS. 자기장이 변하든지 면적이 변하면 된다. 그래서 둘 중 하나가 변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시간에 따라서 자속이 변해줘야 된다. 그러면 유도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디귿자형 도선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재에도 있고 물리원에서도 다뤘던 매우 좀 특수한 경우의 상황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디귿자형 도선에서 생기는 기전력이니까
여기 하나가 N극 S극이 있으니까 이거 자기장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디귿자형 도선에다가 철사 한 가닥을 선생님이 올려놨을 뿐인데 이 철사 한 가닥이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요렇게 무슨 회로 하나를 구성하게 되죠. 바로 요것이 바로 코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문수를 지금 증가시킬 수는 없죠. 디귿자형 도선 한 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하 선생님 요게 바로 자기장이고 요게 하나의 도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자기장 속에서 이 도선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뭐가 생긴다? 전류가 생긴다.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강조한 거. 자, 오른손 왼손 다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verybody. FBI. 힘, 자기장, 전류. 첫 번째 오른손의 답은 FBI 중에서 이것이 답이에요. 이거. FBI 중에서 전류가 답이란 말이에요. 전류. 그러면 지금 전자기 유도 현상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전류가 생긴다면서요. 이거 오른손 써야 되는 거죠. 그럼 선생님 왼손은 언제 씁니까? FBI 중에서 넘버1이 답이에요. 그래서 차마 선생님이 오른손은 펼 수가 없어요. 왜 못 펴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오른손의 답은 세 번째 손가락이에요. 그 다음에 왼손의 답은 넘버1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해 주시냐면 선생님이 오늘 하는 말이 영원히 가슴속에 새겨주셔야 되는데 오른손은 왼손을 데리고 다녀요. 자, 그게 뭔지 선생님이 설명할 테니까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이 상태에서 FBI라 그랬으니까 오른쪽으로 당기고 있잖아요. 지금 V라는 속도로 당기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당겨요. 그리고 B, N극에서 S극으로 찔러. 그다음에 세 번째 손가락이 여러분들 모니터를 뚫고 나오죠. 에브리바디.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 선생님 이게 유도 전류의 방향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선생님 사람이 F라는 힘으로 당겼는데 왜 이 물체는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지 않고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을까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이 F라는 힘으로 당기면 이제 유도 전류가 생겼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전류 I를 표시해 주세요. 그러면 아하, 이제 왼손을 쓸 수 있겠네. FBI에서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니까 도선은 뭘 받아요? 힘을 받아.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선생님이 F라는 힘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자기력 F'이 생기는데 이 F하고 F'이 같아서 물체가 R'이 0이 돼서 이 전선 한 가닥이 이 막대기가 쇠 막대기가 R'이 0이 돼서 물체는 무슨 속도 운동을 한다?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항상 시험에 여러분들이 나왔을 때 일정한 힘으로 당기면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경우에는 일정한 힘으로 당겼을 때 물체가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이거 물리원에서도 열심히 한 건데 이때 디귿자형 도선에서 생기는 유도 기전력을 V는 이거를 어떻게 표시합니까? 마이너스 BLV 단위는 뭡니까? 볼트. 자, 이걸 가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버려요. 그래서 물리 공부하기 싫다라는 친구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V는 유도 기전력이니까 이건 전압이에요. 그 다음에 이 V는 뭐냐면 볼트예요. 볼트. 단위예요. 단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V는 뭡니까? 요거 속력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 다 들어있는데 요거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면 요 식을 고정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우리 물리원에서 배웠기 때문에 넘어간다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다시 한번 유도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탐스런 물리2는 물리원을 반드시 선수이수하지 않아도 그냥 따라서 들을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거 V는 이꼬로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예요. 그러면 이 파이 대신에 선생님이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냐면 파이 대신에 델타 뭐냈어? BS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선생님 저기는 균일한 자기장이라 그랬으니까 도선이 한 번 감겼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고 델타 T분의 자기장이 안 바뀌어요. 자기장은 균일한 자기장. 그럼 뭐만 바뀌어? 델타 S. 면적만 바뀌어요. 그러면 에브리바디 감독님 여기에 이 사각형의 면적을 저와 함께 구해보시죠. 면적이라는 것은 이 도선의 길이 L에다가 여기 잡아당긴 길이 X하고 Y를 곱해주면 밑변과 가로 세로를 곱해주면 면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델타 X가 되죠. 이 L 곱하기 델타 X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L 곱하기 델타 X. 선생님 시간에 따라서 간 거리에 해당하니까 이게 뭐가 될까요? V. 그래서 마이너스 B L 그대로 쓰고 L 델타 T분의 델타 X가 V.
그래서 선생님 요 위에 있는 마이너스 BLV가 되는군요. 그래서 시험에 만약에 선생님 여기에다가 R 자리에다가 꼬마 전구를 갖다 놨는데 이 꼬마 전구가 밝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P는 이꼬로 VI. 우리는 물리2니까. 그럼 V는 이꼬로 뭡니까? V는 이꼴 IR이 되겠죠. 그 다음에 I 대신에 또 뭘 집어넣을 수 있어요? R분의 V를 집어넣을 수 있죠. 그래서 P는 이꼴 VI, 그 다음에 I제곱 R, R분의 V제곱이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P는 이꼴로 R분의 V제곱에서 결국 마이너스 BLV에 뭐 하면 되겠어요? 제곱을 시켜주면 거기에 소모되는 전력도 계산할 수 있다. 자, 겁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디귿자형 도선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오른손 법칙을 선생님이 쓰니까 왼손 법칙이 따라오더라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이때 생기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마이너스 BLV고 방향은 선생님이 오른손으로 쓰면 된다. 그리고 F'으로 당겼을 때 왼쪽 방향으로 F'이 생겨가지고 R'이 0이 된 상태에서 물체는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때 전력 P도 VI, I제곱 R, R분의 V제곱의 형태로 구할 수 있는데 R값 주어졌을 때 V값 마이너스 BLV에 제곱을 시켜버리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열심히 지우는 동안 또 자료 하나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자형 도선에서 결국 우리가 유도 기전력이 생기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물리 1 시간에도 공부했고 물리 2 시간에도 우리 다시 한번 보여드릴 자료, 균일한 자기장 속에서 디귿자형 도선을 놓고 철사 레일을 하나 오눌려 놓은 다음에 잡아당겼을 때 유도 기전력이 생겨서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여기 저항값을 조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잡아당기는 힘의 값도 우리가 조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일단은 스타트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버튼을 눌렀을 때 F하고 F'이 같아져 가지고 이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리셋 하시고. 자, 그러면 좀 이제 잡아당기는 거 힘을 좀 크게 해보시고요. 자, 뭐 좀 다 좀 크게 해봅시다. 자, 이거. 자, 좋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스타트 버튼을 눌렀을 때 이 화살표 길이하고 똑같은 길이만큼 잡아당기죠. 그래서 F하고 F'이 같아가지고 물체가 무슨 속도 운동을 한다?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선생님 오른손을 한번 쫓아해보세요. 오른손으로 잡아당기죠. 자기장은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 유도 전류 방향은 어디입니까? 위쪽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 자, 중요한 거 F하고 F'이 같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여진 값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B값, B. 자,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우리 감독님께서 좀 내려주시면 여기 밑에 length of bar 그래가지고 바의 길이가 있어요. 그래서 BL. 그래서 BL. 그 다음에 달려간 속도 어디 있어요? 달려간 속도 여기 속도 있어요. 0.174. 그래서 이런 값들을 전부 다 곱해서 계산을 해주면 기전력 값도 구할 수 있고, 그때 전류 값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오른손을 쓰게 되면 왼손이 따라온다. 그래서 유도 전류의 방향은 오른손으로 결정을 해주고, 유도 기전력의 그 크기라는 것은 마이너스 BLV 값으로 계산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숱한 애들이 또 있어요. 요 우리 주변에서 또 뭐가 있냐면 발전기가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자석과 코일을 손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그게 뭐라고 했어요? 손발전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리원 또 수강 후기에 어떤 친구가 선생님 이거 후레쉬 좀 주세요라는 걸, 그래서 내가 이걸 준다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걸 좀 주라고 또 그랬던데, 요 안에 자석하고 코일이 들어있다 그랬죠. 그래서 자석하고 코일이 들어있는 거. 그래서 우리 물리원, 물리2 강좌 끝날 때까지는 계속 선생님 써야 되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발광 다이오드가 들어있고 여기 이렇게 전자기 유도가 사용된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크게 이렇게 선생님 손으로 돌려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자료 보시면 여기 이제 진짜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발전기는 인위적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가해줘야 돼요. 힘을 가해주면 자기장 속에서 결국 힘이 가해지니까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전구가 이렇게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발전기의 모습을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선생님 이 모습이 전동기하고 좀 비슷한데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전동기하고
전동기인 경우는 뭐냐면 선생님이 전류를 공급했을 때 힘을 받아갖고 지가 도는 것이 전동기예요. 근데 발전기는 뭐냐면 선생님이 인위적으로 내가 힘을 가해서 내가 돌리는 거야. 선생님이 돌리는 거. 방금 전에 손으로 돌렸잖아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이 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가 인위적으로 힘을 주면서 자기장 속에서 도선을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생기는 모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발전기의 이제 자료도 한번 보시면서 자기장 속에서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RLC 회로하고 이제 교류를 본격적으로 할 텐데 그때 선생님이 다시 등장하겠습니다만은 바로 요 자료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얼마의 빠른 속도로 돌릴 것인가. 준비는 우리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48분 30초 안에 끝내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게 그리고 자기장도 엄청 세게 제일 큰 것만 한 번만 해보죠. 그래서 스타트를 한번 주면 여러분들 어때요? 확인되어 있습니까? 엄청 밝아요 지금. 엄청 밝아. 그리고 여기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기전력이 표시가 되어지는데 기전력이 최대값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이런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계속 이렇게 바뀌는 형태다. 그래서 교류 발전기가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전기의 모습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물리원에서는 우리가 통기타를 선생님이 들고 나와가지고 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의 진동에 대해서 정상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베이스 기타를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베이스 기타 속에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지 선생님이 일단 자료부터 볼까요? 기타부터 들까요? 자료부터 한번 볼까요? 그래, 자료부터 보죠. 자, 바로 이 모습 그대로를 선생님이 EBS에서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겁나게 우리 감독님께서 또 음악을 즐기셔가지고 베이스 기타를 좀 아시던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까만 픽업이라는 게 있어요. 조금 이따 보여줄 겁니다. 이 픽업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코일 덩어리예요. 코일 덩어리. 그리고 여기는 또 N극, S극 요 자석이 있네요. 자, 그러면 이게 자화라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죠. 그래서 N극이 있으면 여기 있는 기타 줄이 세 줄이에요, 세 줄. 그래서 옛날에 감전돼 갖고 막 이렇게 죽지는 않았지만 그 깜짝 쇼킹한 그런 가수도 있고 그랬어요. 이게 세 줄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N극이니까 여기는 무슨 극이 되겠어요? S극이고 여기는 N극으로 자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타 줄이 자석이 돼버린 거죠. 이런 상태에서 선생님이 자석하고 코일이 있잖아요. 이제 이 자석은 보지 마. 이제 이 자석은 보지 말고 여기 코일하고 요 자석만 봐요. 위에 있는 기타 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니까 덜면. 그러면 선생님 여기 있는 코일에서 전자기 유도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어디에다가 앰프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증폭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이 픽업인데 이 픽업이 겁나 비싸요. 그래서 싸구려 기타와 비싼 기타 막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픽업 차이가 겁나게 크죠. 줄도 그렇고.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진짜 베이스 기타를 EBS에 갖고 오셨나요? 거기서 빌려온 거 아닙니까? 제가 20년 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리 사놨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소장만 하고 있고 아직 선생님이 밴드를 결성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 드럼이나 일렉 기타 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한번 밴드를 한번 결성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게 바로 베이스 기타죠.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베이스 기타를 쫙 이렇게 갖고 가서 바로 여기 있는 이 부분 요게 바로 요 까만 픽업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또 물리원에서도 배웠습니다만은 키차 줄을 튕기게 되면 베이스 기타 줄을 튕기게 되면 정상파의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파의 파동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이 위아래로 선생님 이게 여러 가지 각도로 할 수가 있겠네요. 픽업에 가까워졌다가 멀어져도 되고요. 아니면 이 픽업에서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올라가도 돼요.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올라가도. 그래서 선생님이 실제로 선생님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바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베이스 기타 말고 일렉 기타라고 하는 것도 요 기타 줄이 6개고 줄의 두께만 다를 뿐이지 전부 쇠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픽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전자기 유도의 원리가 베이스 기타 속에 숨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한번 베이스 기타를 연주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어떤 원리로 무엇이 만들어졌을까? 어떤 원리로 무엇이 구성되어 있을까라는 생각들은 끊임없이 가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신용카드를 몇 장을 지금 꺼낼까 하는데 제가 이제 어디 건지 안 보여요. 신용카드가 어디 건지는 안 보여요. 우리 어머니께서 이거 올해 다 없애라 그랬는데 아직 4장이나 남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신용카드에 보시면 여기 뭐예요? 까만 거. 이게 바로 자석이죠, 자석. 그래서 이 마그네틱 카드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긁어요. 이걸 긁어. 중요한데 이걸 긁은데 어디다 긁습니까? 바로 여기다 긁어요. 이런 엄청나게 강력한 코일 속에서 이렇게 긁게 되죠. 그러면 선생님이 코일이고 여기 자석이 딱 긁어지니까 여기에 뭐가 생깁니까? 유도전류가 생긴다는 거죠. 그 전류를 전기적인 신호를 인식해 가지고 결국 이게 고재근 선생님이 신용카드인데 지금 2달 때 연체 중이다. 뭐 이렇게 뜰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용카드 속에서도 바로 그 원리를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료 한번 보여주실까요? 바로 또 여러분들이 교통카드라고 여러분 갖고 다니시죠? 그래서 뭐 T머니나 그래가지고 뭐 돈을 여기다 넣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것도 버스에 가보면 뭐가 있습니까? 버스에 가면 이 판독기에 이 코일이 쫙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교통카드를 가지고 다니는데 거기도 아주 미세한 카드 속에 IC 회로가 들어있어서 이것도 결국 전자기 유도,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물리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배웠죠. 뭐 금속 탐지기라든가 그다음에 도난 경보 장치, 특히 대학교 도서관에 있는 그 책들은 전부 어느 특정 페이지에 자석들이 다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요 자석들을 딱 이렇게 검색들을 통과하게 되면은 삐 울게 되는 거. 그래서 자석과 코일의 상대적인 운동으로 인해서 바로 전자기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키포인트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전자기 유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솔레노이드 근처에서 자석이 운동하거나 자석 근처에서 솔레노이드가 운동할 때 이거를 한마디로 말해서 바로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석과 코일의 상대적인 운동.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솔레노이드에 전류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때 렌츠의 법칙이라는 것은 그렇죠. 유도 전류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것이다. 이때 굉장히 중요한 거 자기력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그러면 처음 상태를 유지하려는 방향. 그게 바로 관성이잖아요. 처음 상태 유지. 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패러데이 이 전자기 유도 법칙, 패러데이 법칙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거죠.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다. 많이 감아라. 그리고 빨리 움직여라. 요게 바로 전자기 유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물리원에서도 열심히 강조해 드렸던 바로 전자기 유도의 수탄애들. 발전기, 퀵보드의 바퀴, 신용카드, 자기부상열차, 타블렛 컴퓨터, 전동 칫솔의 충전기, 금속 탐지기, 브레이크 시스템, 인덕션 히터, 전기 기타, 변압기, 도난방지 장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예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부드럽게 수업을 쫓아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로는 154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면서 자체 유도에 관한 내용들을 선생님과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체 유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유도가 붙어 있으니까 무슨 유도 기전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자체 유도는 뭘까? 그래서 이 자체 유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어떤 회로에서 코일이 하나 있었을 때, 선생님 또 코일 만들고 있죠. 코일이 이렇게 하나 있었을 때에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뭐가 생길까요? 자기장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장이 생기는 것을 놔두겠어요? 막겠어요? 막아요. 그게 지금 일맥상통하게 이 단원의 제목으로서 전자유도로 흐르고 있는 맥락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자체 유도도 전자기 유도에서 좀 특수한 경우를 또 따로 이렇게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자체 유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자료를 먼저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유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아직 우리는 교류를 공부하지 않고 전부 전원장치를 보시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건전지가 등장하고 있어요. 건전지가. 그래서 건전지가 아직 등장하고 있으니까 교류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직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체 유도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런 것이죠. 자, 보세요. 만약에 요 코일이 이제 없어요. 코일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끝. 그리고 꼬마 전구가 여기 있다면 꼬마 전구 그냥 스위치를 닫으면 밝고 스위치를 떼면 어두워. 꺼져버려. 정답. 끝.
그런데 이 자체 유도라는 것은 뭐냐면 이 회로에다가 코일을 이렇게 감아놓으면 전류가 스위치를 딱 닫아가지고 전류가 딱 흐를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전류가 쫙 흐를 때 봐보세요. 전류가 흐를 때 전류가 흘러가지고 전류가 흘러가지고 자기장이 증가하는 것을 냅두겠어요? 방해하겠어요? 요걸 방해해요. 전류가 흘러가지고 자기장이 많아지는 것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유도 기전력은 결국 선생님 여기에 있는 스위치를 막 닫았을 때는 유도 전류가 이 전류가 흐르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 흐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버리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 꼬마 전구가 있다면 이 꼬마 전구는 밝아지겠어요? 바로 밝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밝아지다가 일정한 밝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 이것도 관성의 법칙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볼 수 있다. 보세요. 스위치를 닫았어요. 전류가 증가해요. 전류가 증가하면서 자기장이 세져요. 그럼 자기장이 세는 것을 냅둘 거야, 막을 거예요? 막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요게 이 코일 자체에서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 그래서 자체 유도 기전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 그림을 또 보도록 하죠. 이 오른쪽 그림은 뭐냐면 이제 여기에 스위치를 바르죠. 스위치를 띄워버렸어요. 그러면 전류가 지금 계속 이쪽으로 흐르고 있었잖아요.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가지고 자기장이 증가해가지고 일정한 자기장이 됐을 거 아닙니까? 이제 스위치를 이제 닫고 가만히 있었으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스위치를 딱 떼버리면 자기장이 계속 이쪽으로 흘러줬으면 좋겠는데 얘가 감소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감소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걸 감소하는 것을 방해한다. 방해하려면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계속 생기게 해줘야 되니까 이쪽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크로즈업 해가지고 이제 이쪽 그림만 볼 거예요. 자, 만약에 지금 현재 이쪽으로 스위치를 닫아가지고 유도 전류가 생긴다? 그런데 방해를 한다? 이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된다? 같은 방향이 돼. 같은 방향. 선생님 그러면 이 자체 유도 기전력이라는 것은 스위치를 닫았을 때하고 스위치를 뗐을 때만 여기에서 생기는 거군요. 그래서 여기다 꼬마 전구를 갖다 놓으면 이 꼬마 전구의 밝기가 스위치를 닫으면 바로 밝고 스위치를 떼면 바로 어두운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오는 것처럼 점점 밝아졌다가 일정한 밝기를 보이고 있다가 스위치를 떼면 겁나 밝았다가 꺼져버리는 그런 복잡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멘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유도라는 것은 솔레노이드에 자신이 생성한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선생님 다 써놨잖아요.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기는 현상이다. 그래서 코일 하나가 나왔다. 그러면 자체 유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기전력의 크기는 뭐하고 결정되어지냐? 바로 자료 한번 넘겨주실까요? 바로 이 자체 유도 기전력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체 인덕턴스, 겁나 어렵죠? 이 자체 인덕턴스라는 것은 솔레노이드의 가문수 N과 자기력 선속의 이 파이의 비례하고 전류의 세기 I의 반비례하는 요런 상수값을 L 값을 요렇게 자체 인덕턴스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상수값이 있는데 그럼 자체 유도 기전력은 결국 뭐하고 똑같냐면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시간 동안에 전류가 변해야 돼. 시간 동안에 전류가 변해야지만 자기장이 변하니까.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관계식을 쫙 알고 있는 식으로 정리하면 요거 유도 기전력이니까 이렇게 2로 썼어요. 그냥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시면 V로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V 값을 결정하는 최종식은 이렇게 변화 과정을 겪어서 바로 요것이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외우거나 기억할 필요 없어요. 다만 단위가 따라봐. 그렇죠. 따라해보세요. 헨리라는 단위를 쓴다. 그리고 우리 물리 2 과정에서 이 L 값을 막 심각하게 계산하고 이런 건 안 나와요. 다만 이 자체 유도 기전력을 결정하는 것은 방해하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델타 T분의 델타 I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자료를 넘겨볼까요? 자체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선생님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전류가 증가하는 경우에 증가하는 것을 냅둘 거예요? 아니면 방해할 거예요? 방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선생님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걸려 있는데 유도 기전력의 방향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이때는 이제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감소하고 있어요, 전류가. 그러면 너 감소하지 말아라. 너 가는 쪽으로 내가 좀 도와주겠다. 그래서 유도 기전력의 방향은 이 방향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하고 이것이 반대가 돼버리고 이거하고 이것이 같은 방향이 돼버리니까 바로 꼬마 종구루가 밝기가 스위치를 닫을 때 점점 밝아졌다가 닫고 나면 일정한 밝기를 받고 있다가 떼면 결국 엄청 밝아버리는 현상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또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프레시 자료를 보시면서 자체 유도 기전력의 감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 없고 여러분들이 코일이 등장한다. 그러면 스위치를 닫을 때하고 뗄 때 어떤 변화가 생길 거야. 왜?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변하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값들을 이제 적당한 값들을 다 줬으니까 우리 여기에서 스위치를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1을 연결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선생님 S1을 연결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회로가 어떻게 구성됩니까? 이렇게 되죠. 떼보세요. 이제 떼보세요. 그래서 선생님 요 S1을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회로가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이 꼬마 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있는 게 코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때 생기는 그래프를 통해서 I 그래프를 T에 관해서 나타내니까 바로 우리가 스위치를 딱 닫았다. 그러면 일정한 밝기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점점 밝아지다가 일정한 밝기를 유지하고 있고 스위치를 뗄 때 결국 샥 피크 값을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해 준다면 올라갔다가 딱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일정하게 표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증가하다가 일정하다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형태를 보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자료 보시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유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이 자체 유도라는 것은 솔레노이드 자신이 생성한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 이 V값 자체 유도 기전력 값은 델타 T분의 델타 I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다시 한번 그래프 복습해서 그려드리면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스위치를 이렇게 이제 누르고 가만히 있었을 때 그리고 뗄 때는 피크 값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 델타 T분의 델타 I 이 기울기를 구하면 요 유도 기전력이 되겠군요 라는 것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상호 유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호 유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이제 상호 유도라는 것은 코일이 몇 개 있으면 되겠어요? 2개 등장하면 됩니다. 그래서 코일 2개가 있었을 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호 유도라는 것은 이제 조금 이따 선생님이 변압기를 보여드릴 텐데 1차 코일이 있고 2차 코일이 있는데 잘 보세요. 1차 코일에는 건전지가 달려져 있어요. 그리고 2차 코일에는 건전지가 없고 검유계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상호 유도라는 것은 뭐냐면 코일 하나에서 스위치를 딱 닫으면 자기장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장이 만드는 것을 냅둘 거예요? 방해할 거예요? 방해. 그래서 그러면 스위치를 닫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여기에는 유도 전류가 안 흘러. 그럼 스위치를 다시 떼. 선생님 이거 제일 처음에 우리 AD님하고 같이 했던 프레시 자료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게 상호 유도입니다. 그래서 코일 2개가 등장했을 때 건너편에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 지금 EBS 8번 스튜디오잖아요. 지금 2번 스튜디오에 차영 선생님이 녹화하고 계시는데 이 8번 스튜디오에서 선생님이 이것을 하고 있으면 2번 스튜디오에서도 요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와요. 그 대신 여기에 있는 변화가 엄청 커야 되겠죠. 그래서 멀찌감치 떨어져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코일 2개가 등장하면 상호 유도다. 자료 한번 넘겨볼까요? 그래서 상호 유도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값을 쓰는데 상호 인덕턴스라는 값, 요거 상수 M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 M 값만 달라지고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변해야 된다. 그래서 E는 V라고 써도 된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M 델타 T분의 델타 I.
그리고 이 인덕턴스의 단위는 헨리라는 단위를 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호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건 뭐냐? 1차 코일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 그래서 전자기 유도와 일맥상통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상호 유도까지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상호 유도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뭐가 되냐면 변압기예요. 그래서 일단 자료 한번 보시면서 변압기 살펴보도록 하죠. 변압기라는 것은 뭐냐면 전압을 바꿔주는 장치예요. 근데 원리가 바로 무엇을 이용한 거냐? 상호 유도를 이용한 거다. 그래서 이 상호 유도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식을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1차 코일의 가문수를 우리가 N1, 2차 코일을 N2, 여기에 걸리는 전압 V1, 여기에 걸리는 전압 V2. 그래서 결국 여기에 걸리는 전류 I1, 여기에 걸리는 전류 I2. 그래서 우리가 식을 하나 써보는데 바로 이런 식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식이냐면 선생님 우리가 이런 거 있던데요. N1, N2, V1, V2, I2, I1. 선생님 이거 뭐예요? 지금 설명하겠다는 것이죠. 선생님이 반드시 여기 교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직류를 집어넣으면 아까 AD님이 수고하셨던 것처럼 스위치를 닫다 뗐다를 반복해야 돼. 그래서 반드시 변압기는 교류가 들어간다. 수능에 무조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가문수에 비례한다. 왜 그럴까요?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그렇죠. 그러니까 가문수의 전압은 비례하죠. 가문수의 전압은 비례한다. 그 다음에 선생님 우리 EBS 스튜디오에 지금 들어오신 분과 나가시는 분이 같아야 되죠. 들어온 에너지와 나간 에너지가 같아야 되죠. 전력 P1과 P2가 같아야 돼. 근데 P1과 P2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V1, I1 이거로 V2, I2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지그자그로 곱해서 같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라면 제가 요것은 패러데이 법칙 때문에 요것은 뭐 때문에?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문수를 조절하면 된다. 그러면서 EBS 스튜디오에 변압기를 가지고 오셨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전류의 전자기력을 이용한 이 모터 들어간 전동기. 이거 열어야 되는데 그래서 강력하게 선생님이 열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뚜껑을 따가지고 EBS에서 직접 보여주는 고재근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변압기입니다. 선생님 강철심이 겁나게 들어있고 여기 그러면 220V가 들어와가지고 110V로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생님 요거 보세요. 요거 220V잖아요. 요거 갖다 꽂아요. 그러면 여기 뭐예요? 110V짜리 요 일자가 되잖아요. 이게 바로 변압기구나. 그리고 강력하게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작은 변압기도 있고 큰 변압기도 있는데 이런 변압기들이 전압을 바꿔주는 장치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변압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압기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요건 뭡니까? 요거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인데 이것은 아답터예요. 요거는 전압만 바꾸는 게 아니라 교류를 직류까지도 바꿔주는 거예요. 요걸 우리는 뭐라 합니까? 아답터라 그래요. 그래서 변압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요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키포인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포인트. 상호 유도라는 것은 코일이 몇 개 있어야 됩니까? 2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것은 변해야 된다. 전류의 세기가 1차 코일에서 변했을 때 2차 코일에서 유도 기전력이 발생한다라는 거. 그래서 V는 이거로 마이너스 M 델타 T분의 델타 I라는 형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내용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풀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EBS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